안녕하세요. 성장하는 개발자들이 모이는 곳 라인 데브입니다. 오늘도 라인 개발 실록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태경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인에서 iOS 앱 개발을 하고 있는 이태정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VoIP 팀에서 라인의 1:1 그룹 통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2022년도 WWDC 토파보기인데요. 태정님, 이 토파보기란 뜻이 조금 생소한 단어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토파보기란 뜻이 틈이 있는 곳마다 모조리 더듬어 뒤지면서 찾다라는 뜻의 톱다와 보다가 합쳐진 순우리말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2015년에 맥북의 애플 사이트 광고 문구로 사용되면서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제 이 광고를 봤던 사람들이 이거 오타인가? 라고 했지만 이제 순 우리말을 발굴해낸 애플의 초월 번역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밈처럼 사용하고 있고요. 영어로는 인뎁스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있었던 WWDC 영상을 조금 토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iOS 개발자분들은 너무 익숙하겠지만 아직 그렇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WWDC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WWDC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매년 6월 첫 번째 월요일부터 5일간 열리는 애플의 개발자 컨퍼런스인데요. 조사해 보니까 87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네. 벌써 35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열렸는데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2020년부터는 현재까지 온라인으로만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또 특별히 이제 추첨을 통해서 애플파크로 추첨자를 초대해서 같이 키노트도 시청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진행하는 행사도 진행을 했는데요. 물론 저는 이제 떨어졌고 갈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관람을 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월요일 10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화요일 새벽 2시부터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키노트라는 이제 가장 중요한 세션부터 시작해서 플랫폼즈 스테이트 오브 디 유니언이라고 하는 이제 개발자 대상의 키노트도 월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이제 키노트가 끝난 직후에 그 모든 세션 정보가 공개가 되면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들, 어떤 업데이트들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올해는 175개의 세션이 공개가 됐어요. 네. 이제 175개라고 하면은 아이고 저걸 어떻게 다 보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이제 한 세션당 세션 길이가 그렇게 길진 않고요. 평균적으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세션 길이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션을 다 볼 필요도 없고 이제 검색이나 뭐 필요한 키워드를 찾아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1:1로 애플 엔지니어에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랩스라는 세션이 있었고요. 이건 이제 사전 예약이 따로 필요했었고, 이제 슬랙으로도 애플 엔지니어들과 이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디지털 라운지라는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었는데, 이 디지털 라운지의 메인 채널을 보니까 12,000명이 접속을 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굉장히 전 세계에서 이제 반응이 뜨거웠던 컨퍼런스였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태정님이 올해는 이제 떨어졌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럼 그 전에는 오프라인으로 직접 참석을 해보셨던 거죠? 네, 지금 입고 있는 옷 보시겠지만 제가 2017년도와 18년도 두 번 다녀왔었고요. 네, 오프라인 이제 컨퍼런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정말 미국에 가서 이제 정말 실제 애플 엔지니어와 이제 실시간으로 영어로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즐거운 기회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벌써 한 4년 전이네요. 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참석해 보신 경험이 좀 궁금했어요. 저도 가보질 못해가지고 영상으로만 보다 보니까 조금 궁금했는데 실제로 가보신 거 어떤 기분이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WWDC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때는 참가비라던가 이제 경비 같은 게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그런 데에서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회사에서 이제 컨퍼런스 비용이라던가 이제 일절 경비를 모두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회사의 은총이 내려오는. 네. 그래서 아주 별다른 걱정 없이 컨퍼런스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고요. 이제 iOS라던가 이제 애플 쪽에 이제 있는 디바이스에 관련된 앱들을 개발하는 사람이다 보니 약간 뭔가 인생에서 하나 이루어냈다. 뭐 그런 개인적인 감상을 좀 느낄 수 있는 기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개발자들이 특히 이제 스몰톡 같은 걸 이제 잡담 같은 거 할 때 뭐 어떤 개발을 하니? 라고 할 때 나 라인에서 일하고 있어 하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오, 그래요? 오, 알지. 또 그 WWDC 키노트 같은 거 잘 찾아보시면 라인 앱 아이콘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이번에도 그런 봤습니다. 걸 보면서 그래도 역시 굉장히 글로벌한 회사에 다니고 있다. 그런 자부심을 또 가질 수 있는, 충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하시면서 그래도 이런 게 온라인으로 하니까 장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과 공간적 제약이 조금 사라지면서 이제 내가 듣고 싶은 시간에 듣거나 특히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세션들도 시간들이 굉장히 짧게 이제 주제도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나누어서 업로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필요한 것만 빠르게 찾아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또 두 번째 장점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키노트와 플랫폼 세션이 한글 자막이 지원이 됩니다.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저희와 같이 이제 영어 울렁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희망과도 같은 소식인데 그래서 한글 자막이 있어서 바로 영상을 보고 이해하기도 쉽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빠르게 정리할 수 있어서 그거는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컨퍼런스를 할 때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태정님께서는 이제 그 전부터 계속 이 WWDC를 보셨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잘 보는 팁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세션이 되게 많은데 이런 순서, 꿀팁이 있을까요? 보는 순서에 대한 꿀팁.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애플에서도 디벨로퍼 앱이라는 새로운 앱을 제공을 하면서 이제 WWDC라던가 각종 애플의 소식을 빠르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번 WWDC도 디벨로퍼 앱을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이제 편하게 세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 보면은 이제 체크 표시도 해주고요. 필터링도 되고 북마크도 되고 검색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서 세션이 올라오자마자 그 모든 대본과 소스 코드가 같이 올라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키워드로 바로바로 검색을 해서 내가 필요한 세션이 무엇인지 빠르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 WWDC 보는 순서는 굉장히 주관적인데 요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제가 보는 이제 순서를 조금씩 설명해 드리자면 당연히 이제 월요일에 이제 진행되는 키노트와 플랫폼 세션은 가장 중요한 두 세션이기 때문에 꼬박꼬박 챙겨보고 굉장히 집중을 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해 WWDC 행사 전반의 요약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두 세션은 모두 다 굉장히 개발자에게도 중요한 세션이고요. 그 두 세션을 토대로 해서 올해 행사가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이 다음에 어떤 세션을 봐야 되는지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키노트 이제 영상에 보면 OS별로 발표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이제 화면 가득 이제 이미지와 키워드들이 막 떠요. 이제 거기를 캡처를 해두고 잘 살펴보면 키노트에선 시간상 하지 못했던 약간은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렸지만 그래도 중요한 키워드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화면도 주의 깊게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요 화면을 놓쳤다고 해서 다시 영상을 트실 필요는 없고 이제 키노트 직후에 애플 사이트에 프리뷰 이제 페이지가 오픈이 되기 때문에 그 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피처들이 올라와 있는지 다시 훑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링크는 저희가 그 유튜브 메모란에 적어드려가지고 바로 찾아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팁이 있을까요? 네, 그렇게 월요일 이제 두 세션을 보고 나면 이제 175개 나머지 세션들에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 이제 순서를 정해야 할 텐데요. 이게 또 세션 제목을 보면 이게 어느 세션인지 감을 또 잡을 수 있는 게 있는데 MET로 시작하는 세션들은 대체로 새 기능, 새로 추가된 기능에 대해서 소개하는 세션들이고 What's New In으로 시작되는 세션들은 원래 있던 기능에서 추가적으로 무엇이 더 덧붙여졌을 때 이제 사용하는 제목이라서
그 두 세션을 먼저 보고 다시 또 이제 세부 세션을 파도 타기 하는 식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제 175개의 세션 중에 헤매지 않고 빠르게 원하는 세션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정리하자면은 세션 제목만 보고 이게 새 기능 소개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거에 추가로 기능이 소개되는 건지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키노트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건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각 항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항목별로 저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키노트에서는 가장 이제 화제가 되었던 건 아무래도 M2 칩이었긴 한데요. 예, 오늘은 이제 M2 칩에 대한 얘기는 이미 다른 너무 대단하신 하드웨어 전문 유튜버들께서 잘 정리를 해주셔서 네, 오늘은 좀 더 소프트웨어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처음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 iOS 16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입니다. 네. 제가 영상을 봐보니까 애플에서 이번 iOS 16에서 잠금 화면에 대해서 뭐 더 비게스트 업데이트 에버라고 이렇게 아예 강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니까 실제로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던데 맞나요? 네,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네. 사실 그 밀어서 잠금 해제 이후로 그 굉장히 큰 변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이 변경이 되었고 특히 개인화에 초점을 많이 맞췄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잠금 화면을 이제 내 입맛에 맞게 개인화할 수 있고 뭐 폰트, 색상 설정, 뭐 배경 설정 이런 것도 다 가능해졌고 특히 이제 특징적이었던 것은 시간 아래에 이제 위젯을 이제 원하는 위젯을 배치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특이한 기능이 하나가 있었는데 뎁스 이펙트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어떤 거였냐면 그 배경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네. 이제 설정을 하면 이제 애플에서 자동적으로 배경과 물체를 인식을 해서 이제 그 멀티 레이어라고 하죠. 그래서 약간 레이어 되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배경과 물체를 분리해서 약간 겹치게? 네. 이게 그러면 위에 시간과 이미지가 겹쳐서 안 보이게 되는 부분들을 방지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라 보면 될까요? 아니요, 약간 요거는 물체를 시간 레이블에 물체를 약간 덮어서 약간 예쁘게 심미적인 효과를 주는 효과라고 보여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또 특이한 게 이런 기능은 대체로 이제 포트레이트 인물 사진 모드 기능을 사용해서 찍은 사진만 가능할 줄 알았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그냥 촬영한 사진도 가능하고요. 어떤 기술을 사용하냐면 그 포토 챕터에서 소개되는 비주얼 룩업이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진 앱 소개할 때 나왔을 때 소개하는 세션에서 그 사진을 롱탭 했을 때 그 오브젝트가 그 전문 용어로 눕기 딴다고 하는데 배경을 제거하고 이제 물체만 딱 깔끔하게 오려낼 수 있는 그 기능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뎁스 이펙트를 통해서 좀 더 잠금 화면을 예쁘게 그냥 사용자 입맛에 맞게 꾸밀 수 있게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실 되게 많은 기능을 주어도 디자인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이 필터와 시계와 글꼴들을 어떻게 맞추면 이쁜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동으로 해주면서 조합을 뭐 진짜 수만 가지로 할 수 있다는 게 좀 놀라웠습니다. 포커스에서도 이제 락스크린과 연계해서 조금 더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는데요. 이제 포커스 모드라는 것이 작년에 이제 추가가 되면서 상황별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모드에 따라서 집중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이게 조금 더 확장돼서 포커스 필터라는 개념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포커스 필터는 선택한 포커스 모드에 따라서 내가 사용할 앱, 보여질 컨텐츠들을 이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것도 포커스 모드에 따라서 락스크린을 또 연결해서 포커스 모드에 따라 락스크린 변경도 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태정님, 그럼 평소에 이 포커스 집중 모드를 잘 이렇게 쓰시나요? 저는 굉장히 잘 쓰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잘 때 수면 모드. 예, 너무 좋죠.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저는 또 쇼컷 기능을 사용해서 새벽 1시부터 7시까지는 Do not distur브를 꼭 걸어두고 자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사용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조금 더 확장돼서 뭐 퇴근 후에는 슬랙을 숨긴다거나
업무 중에는 이제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약간 이런 엔터테인먼트의 앱을 숨긴다거나 하는 기능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럼 그 다음번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은 카플레이인데요. 전 사실 운전을 하질 않아가지고 이 카플레이 화면을 보면 멋있기는 한데 이게 어떻게 또 달라지는 거고 이게 어떻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태정님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아직 차가 없어서 저희 둘 다. 운전 장롱 면허라서 이게 사실 저도 이렇게 공감이 조금 안 돼서 주변에 이제 차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카플레이 이번에 어떠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굉장히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점이 좋아졌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센터 디스플레이만을 사용하던 게 이제 기존의 카플레이였다면 그 계기판 영역까지 이제 카플레이를 통해서 원하는 화면을 띄울 수 있도록 바뀐 게 굉장한 발전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운전할 때 생각해보면 내비게이션을 보려면 이제 운전하는 시야가 그쵸. 아니라 옆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계기판 영역까지 이제 내비게이션을 띄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운전자가 이제 시야를 벗어나지 않고도 계속 전방 주시를 할 수 있다. 운전에 집중을 하면서도 네, 원하는 것들 좀 볼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게 가능하겠네요. 요게 조금 더 이제 확장된 카플레이인데요. 요게 사실은 지금 이제 요런 카플레이가 들어갈 거예요라고 해서 모든 차량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2023년 말쯤부터 이제 적용 가능한 차량이 따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량 이제 제조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그 애플 영상을 보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미국 내 자동차 중에서는 98%나 이 카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구나를 좀 알 수 있었고 또 구매자의 한 79%는 이 카플레이가 가능한 차를 고를 거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이 카플레이를 굉장히 차를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로 보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개발자들에게는 조금 더 요걸 일찍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원래 개발을 위해서는 이제 빌트인된 엑스코드의 카플레이 시뮬레이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실제 차량에서 디버깅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카플레이 시뮬레이터가 별도 툴로 추가가 되어서 애플 개발자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아이폰을 이제 맥에 연결하면 카플레이 시뮬레이터로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고 방금 말씀드린 계기판에 대한 화면도 미리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몰랐습니다. 아주 꿀팁이네요. 네, 그 다음 저희 얘기해보고 싶었던 게 이제 메시지랑 페이스타임입니다. 저는 항상 이 메시지를 이용할 때 다른 메신저 앱이랑 다르게 뭐 보내고 나서 취소라든지 편집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 불편했었거든요. 왜냐면 오타를 내고 나서 이거 다시 보내기도 참 어렵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너무 많은 기능이 업데이트 돼가지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드디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에디트와 언센드와 읽지 않음으로 표시 요 세 가지 기능이 이제 메시지에 추가가 됐는데요. 요게 또 사실은 조금 그 조건이 있어요. 이게 전송 후에 15분 동안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15분 내에 알아차리고 편집을 하지 않으면 또 영원히 박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심하시는 게 이게 항상 편집하거나 항상 언센드가 되는 건 아니다.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보내고 나서 취소하는 건 다른 데서 많이 봤는데 이 에딧, 편집하는 기능은 좀 생소했거든요. 그죠?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mark as unread라고 해서 이제 안 읽은 표시로 다시 바꾸는 기능이 있잖아요. 보통 메일에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그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한국에만 일십 이런 얘기가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글로벌리하게 일십 방지를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저 개인적 생각에 상대가 보통 이게 읽었는데 대답을 안 하면 좀 불편해지잖아요. 그거를 원래 방지하려고 일부러 안 읽은 척을 하게 되는데 이걸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했던 건가 싶어가지고 사실 요거는 제가 테스트를 아직 못 해봤는데 내가 이제 읽지 않음으로 표시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도 그게 안 읽음으로 뜨는지는 이거는 제가 댓글에다가 조사해보고 다시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게 Shared with You API가 있더라고요. 이름부터가 되게 좀 예뻐가지고 이게 뭐지 봤더니
이제 메시지로 공유받은 뭐 영상, 기사, 뭐 이런 링크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이걸 바로 확인하기 어려우면은 이게 흘러가기 나름인데 이걸 나중에 그 앱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좋은 기능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이미 쓰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그 정보들 특히 사진 같은 거가 이제 약간 앨범식으로 저장이 따로 되어서 언제든지 빠르게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 밖에 쉐어드 플레이도 있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이걸 보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거리두기도 많이 하고 이제 이런 데서 영감을 좀 얻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엔데믹이지만 어떤 사람 간의 관계나 뭐 감정의 교류 이런 거에 대한 그 공유의 중요성을 느껴가지고 이 기능을 만든 게 아닌가?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쉐어 플레이가 사실은 작년에 이제 공개가 되었긴 했는데 그때 이제 페이스타임에서만 가능한 기능이었고 이제 페이스타임 통화 중에 같이 뭐 컨텐츠를 본다던가 동영상을 본다던가 하는 기능이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메시지 앱까지 이 기능이 이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시간 통화가 아니더라도 이제 메시지를 이제 뭐 라인으로 대화를 하면서 뭐 동영상을 같이 볼 수 있는 뭐 그런 네,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보통 이걸 보내면 잠깐만 나 보고 올게 하면서 떠났다가 그렇죠.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함께 보면서 그 감정을 막 나눌 수 있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간 이렇게 타임라인까지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 이제 같은 분초를 보면서 같은 때 웃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의 계속 콜라보레이션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뭐 이런 측면으로 보입니다. 네. 페이스타임에서도 몇 가지 기능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핸드오프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 기능이 뭐냐면 이제 아이폰으로 페이스타임을 받고 있던 도중에 이제 근처에 있는 맥에서 통화를 끊기지 않고 연결해서 이제 이어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키노트에서는 딱히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라이브 캡션이라는 기능이 또 추가가 되었어요. 이 기능이 뭐냐면 이제 페이스타임 중에 상대방의 음성을 텍스트로 표시해주는 자막 기능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그 애플의 이런 액세서빌리티, 접근성을 위한 그런 추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 음성 메시지를 이제 텍스트로 이제 바꿔서 변환해주는 이 기능은 딕테이션 기능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온디바이스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테스트 해보니까 생각보다 빠르고 지금 제가 한국인이지만 영어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 영어도 꽤 잘 알아듣고 자막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애플. 네, 그리고 이제 딕테이션 기능 이제 페이스타임 업데이트는 아니지만 딕테이션 기능에 대해서 살짝 이제 짚고 넘어가 보자면 이제 원래는 이제 딕테이션 기능 음성 입력 모드를 활성화하면 키보드가 이제 사라지면서 키보드 입력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iOS 16부터는 음성 입력 중에도 키보드를 같이 사용할 수 있어서 음성 입력을 하면서 뭐 수정하고 싶은 그 글자가 있다면 바로 키보드로 삭제할 수 있고 아니면 뭐 타이핑이 더 빠르다면 타이핑을 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액션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고요. 또 되게 재밌는 게 있었는데 네, 뭐죠? 이모지를 음성으로 입력을 가능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웃는 이모지라고 하면은 그 스마일 웃는 이모지로 이렇게 변경이 바로 이렇게 되는 재밌는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걸 한번 또 살펴볼게요. 네. 저는 이제 마이너한 업데이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세이프트 책이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좀 적어놨는데 그 폭력적인 관계에서 이제 피해자가 탈출을 할 때 가해자가 어떤 액세스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 공유도 끊고 뭐 나의 찾기나 아이클라우드 로그아웃 등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제 가정폭력 관련 센터 거기와 이제 코워킹을 하신 것 같고 저는 이게 좀 신기하다 생각했던 게 가정폭력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는 만들 수 없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되게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들 때문에 좀 신선하게 보았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애플에서는 이제 타인으로부터 개인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사용자들을 위한 기능이라고 소개를 했고요.
이제 사용하고 있는 앱들에 대해서 이제 사용 정보 권한이나 이제 접속을 제한하거나 재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가장 중요했던 게 메시지와 페이스타임 알림이 지금 현재 그 세이프티 체크를 설정하는 단말로만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뭐 아이패드나 맥이나 연결되어 있는 단말에서는 끊을 수 있도록 한 번에 세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찾아서 봤는데 네. 이제 두 가지 메뉴를 제공하고 있고, 이머전시 리셋이라는 메뉴는 이제 한 번에 모든 사람과 네. 이제 앱에 대한 액세스를 한 번에 차단하는 굉장히 이제 퀵한 기능이었고, 이제 매니지 쉐어링 앤 액세스라고 이제 다른 메뉴는 이제 사람별로 그리고 앱별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메뉴였습니다. 그리고 이 앱이 되게 특이했던 게 네. 굉장히 애플의 그 센스가 돋보였던 것 네. 같은데, 이 화면에 들어가면 원래 이제 설정 화면에는 닫기 버튼이 따로 있거나 뭐 하지 않는데, 닫기 버튼을 퀵 엑시트라는 레이블을 통해서 오른쪽에 되게 크게 넣어놨길래 처음에 이게 뭘까요? 에러인가? 버그인가? 하고 봤는데 그 What's New in Privacy 세션을 보면은 퀵 액세스를 누르면 그 보고 있던 설정 화면이 바로 한 번에 닫히도록. 그래서 약간 저 그때 소름, 약간 애플이 정말 애플했다. 네. 그런 그 디테일까지 챙기는 애플의 그 구현,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한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되게 놀랐어요. 네, 그 다음은 피트니스 앱 for 아이폰인데요. 네, 운동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아이폰에 여러 가지 기능을 쓰시고 계셨을 텐데, 애플워치 쓰시는 분들은 이제 애플워치를 끼자마자 아이폰에 생기는 피트니스 앱을 많이 사용하고들 계셨을 텐데요. 이게 사실은 애플워치 유저에게만 생기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도 이거 어떻게 쓰니? 하면 애플워치를 사렴. 이런 대답을 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이 앱이 이제 아이폰에서도 애플워치 없이 기본 제공이 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그 애플워치처럼 그 약간 자세한 정보까지 트래킹을 해주는 것 같진 않고, 뭐 걸음수 정도로 해서 그냥 대충의 어느 정도 그냥 그런 정보로 그냥 대충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래도 이제 애플워치 없어도 쓸 수 있다. 이런 게 좀 차이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는 시리. 이제 시리에서 행업 기능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이런 시리 행업이나 지금 더 말씀드린 마이너한 몇 가지들의 이제 피처 추가들은 키노트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기능들인데요. 이런 풀 피처 리스트를 볼 수 있는 페이지도 제가 메모에다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뭐 이런 것까지 추가를 했어? 이런 걸 찾아보실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특이하다고 재미있다라고 생각했던 기능 중에 하나가, 제가 또 통화팀이다 보니까 또 이제 통화 관련된 기능이었는데요. 시리한테 이제 행업 이제 전화 끊어줘라고 하면은 통화 중에 이제 통화를 종료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통화 중에는 시리가 동작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타를 깔고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직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가 문제일까? 기능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걸까?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이 기능이 된다면 이제 아무래도 요새 에어팟이나 이제 에어팟 같이 핸즈프리로 사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들, 액세서리들이 좀 더 늘어났는데, 이제 통화 종료할 때도 뭐 에어팟을 누른다던가 화면에서 통화 종료를 누르지 않고도 이제 바로 통화를 종료할 수 있는 핸즈프리 기능, 그리고 접근성에 대한 또 추가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사진 앱에서는 그 삭제한 사진, 최근에 삭제한 사진이나 그 숨김 처리한 사진이 원래는 그 폴더가 바로 들어가졌는데, 요거를 한 번 더 잠금 해제를 해야 들어갈 수 있게 변경이 되었어요. 네, 그리고 드디어 아이폰에서도 가로 모드에서 얼굴 인식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기존에는 이렇게 해서 잠금 해제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도 된다는 원래 거네요? 이제 랜드스케이프에서 페이스 아이디는 아이패드에서는 가능했던 기능인데요. 이제 이것도 아이폰에서도 확대 제공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맥 OS. 이름이 좀 새로웠어요.